해피지니님 담당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막 괴롭히세요. 네, 나 건드리지 마 지금. 그래서 막 고슴도치 마냥 이렇게 막 끝없는 사막에서 나는 오아시스를 찾습니다. 무더운 사막에서. 제가 이게 지금 너무 건조해서 제가 사실은 이거 좀 녹음실에 진짜 갖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어떤 녹음실 가면 너무 건조한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목소리에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물을 계속 마시던지 가습기를 해놓든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가 사실 피부가 가장 바싹바싹 마를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이용 신청서 지나가면서 이거 좀 뿌리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좋아. 이 촉촉함 너무 좋아. 구독을 눌러야겠어요? 안 눌러야겠어요? 그리고 해피지니님은 성우님을 너무 좋아하는 용용이이자 성우를 사랑하는 성우 지망생입니다. 처음 이용신님의 달빛천사와 캐캐체를 봤을 때 두근두근하고 설레는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시다고. 그랬구나. 오랫동안 성우 지망생으로 시간을 보내셨는데 실력이 느는 게 안 보일 때나 혹은 저보다 훨씬 실력이 좋으신 성우 지망생 분들을 보면 우울할 때가 많아졌어요. 그쵸? 이런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 길이 나한테 맞는 길일까? 내가 너무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걸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성우님 영상 보면서 다시 힘내곤 합니다. 그랬군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이죠. 제가 사실 학교에서 지금 성우학과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클래스 101이라는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성우 지망생 혹은 목소리 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다들 이런 고민들을 해요. 하지 않을 수 없죠. 특히 이쪽 분야는. 이런 분들에게는 그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몇 살까지 혹은 어느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다. 그리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도전을 다 해보고 공채도 다 넣어보고 해본 다음에도 만약 내가 1차에서조차도 계속 떨어지면 그때는 정말 결단을 내리겠다 라는 어떤 시간표를 좀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될 때까지 한두 끝도 없이 계속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한다는 건 사실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만의 어떤 목표치를 딱 정하고 달려가면은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좀 후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시기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해피지님님도 나중에 내가 성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성우가 되기 위해 공부했던 그 시간이 후회스럽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시기가 한 번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학원 다니시는 것 같은데 해피지니님 담당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막 괴롭히세요. 네, 가서 막 연기 피드백 달라고 하고 제가 뭐가 문제냐고 막 물어보고 마음이 아프죠. 사실은 그 얘기를 다이렉트로 듣는 게. 하지만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객관화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좀 겁나겠지만 이런 시간을 꼭 갖기를 바라고요. 풀문 목소리로 응원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안녕하세요, 해피지니님. 풀문이에요. 해피지니님에게는 본인도 예상할 수 없는 멋진 뉴 퓨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전 믿어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보내면 그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해피지니님께 멋진 내일로 돌아올 거예요. 화이팅!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제가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윤드엉? 지금 코시국으로 인해서 한국에 가지 못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아이고 어떡해. 부모님과도 통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그런지 제 속마음을 터놓기 힘들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점점 대학교와 꿈을 정해서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지 조언해달라고. 신청이 안 뽑혀도 되지만 성우는 진짜 사랑해요. 뜬금없는 얘기지만 제가 아직 한국에서 캐캐트 주얼리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이걸 대신 받아서 찍어서 사진을 보여주셨나 봐요. 제가 그걸 보면서 5초 동안 눈이 시렸다고 광이 나서. 그렇구나. 그 와중에 또 캐캐트 펀딩까지 하시고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때 유학을 가면은 저는 가장 힘든 문제가 언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언어 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친구들하고 항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는 부모님과도 소통이 안 되는 시기이고 저도 이때는요. 그때는 왜 이렇게 부모님이 막 그냥 싫었던 것 같아. 그리고 되게 날카로웠고 무슨 말만 하면은 막 쏘아붙이고 나 건드리지 마 지금. 그래서 막 고슴도치 마냥 이렇게 막 털을 뾰족뾰족 세우고 이 시기를 보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코시국이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힘들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 텐데 저는 이 시기야말로 정말 우리 윤드엉님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 시기에 제 안에 있는 이런 갈등들을 이제 글쓰기로 많이 풀었거든요. 제 일기장에 최악의 시나리오도 써보고요. 최상의 시나리오도 써보고 나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막 혼자서 막 그렇게 스토리를 펼쳐나갔던 것 같아요. 보면은 항상 최상의 시나리오 쪽이 좀 더 길게 써지더라고요. 윤드엉님도 외국에서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글쓰기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글을 쓰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거는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가고 싶은 길은 어떤 길인지 뭐 이런 것들을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나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글로 기록하시면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됩니다. 이건 제 경험담이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시절의 기록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힘내시고요. 자, 그리고 용용님은 30대 여성이시라고 어린이집 교사에서 회계직으로 이직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셨는데 취업이 안 돼서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는 중이라고. 자격증 땄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셨을까. 그런데 참 인생이 내 맘대로 잘 안 되죠?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저도 그걸 계속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내 맘대로 안 되는 시기도 있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 미래는 예고편을 감상할 수가 없어요. 기다려 봐야지 경험할 수 있거든요. 풀문 목소리 응원 원하셨습니까? 취뽀가 뭐야? 취업 포개기. 좀 이렇게 잘 줄여요, 여러분은. 제가 이런 거 좀 약하거든요, 줄임말. 우리 항상 PD님이 옆에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민영아, 난 널 믿어. 넌 분명히 취뽀할 수 있을 거야. 힘내. 나도 응원할게. 취뽀가 취업 뽀개기구나. 너무 귀엽다, 근데 취뽀. 나는 막 취해서 뽀뽀? 와! 결혼하는 분 있어요. 이용신 사랑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12월 11일 결혼을 합니다. 나루토의 쿠레나이와 테마리 목소리로 축하해달라고. 와, 진짜 쿠레나이는 웬만하면 나오지 않는 캐릭터인데 와, 이분 진짜 나루토 찐팬이시네요. 이용신 사랑 달천이 12월 11일 결혼을 한다니 정말 축하드려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주례라도 봐드리고 싶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꽃길만 펼쳐지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둘이 함께라면 돌밭길도 가시밭길도 씩씩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호님인데요. 2021년 현역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충성! 사람이 힘들면 옛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군대 생활을 하며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달빛천사 노래를 듣고 너무 좋아서 멍하니 들었습니다. 그리고 TV에서 달빛천사를 보던 옛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달빛천사 정주행하셨다고. 야, 군복무 중에 보는 달빛천사는 어떤 느낌일까요? 뭔가 그 훈련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활력소가 되었다면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만 한창 군생활에 힘들었던 제가 한번 펑펑 눈물을 쏟아버리니 힘든 감정을 털어버린 듯 후련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밝게 살 수 있었죠. 야, 이거는 진짜 너무 감동이다. 어느 무대입니까? 가고 싶네요. 위문 공연하러.
저에게 다시 밝은 에너지를 준 달빛천사 그리고 이용신 성우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호님 몸 건강히 다치지 말고 잘 제대하기로 약속. 자, 그리고 정말 특별한 사연이 하나 왔어요. 자작시를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선아님, 신청 내용에 낭독이 있어서 용기 내서 올리셨다고. 본인이 중3 때 지은 시라고 해요. 제가 그럼 루나 목소리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목 오아시스. 최선화. 끝없는 사막에서 나는 오아시스를 찾습니다. 무더운 사막에서, 수없이 넓은 사막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에서 난 있을지 없을지 모를 오아시스를 오늘도 찾습니다. 이게 중3의 감성이란 말인가. 저는 이 시를 쓸 때 힘든 사회에서 나만의 휴식, 보상의 공간을 상상하면서 쓰셨다고요. 멋진 시예요. 아주 짧지만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습니다. 앞으로 시간 날 때, 그리고 혹은 마음속에 시상이 떠오를 때 시로 꼭 옮겨보세요. 재능이 있으세요. 구독도 안 누르고 가버리면 울어버린다. 자, 이렇게 이용신TV 11월의 이용신 청소! 너무 죄송합니다. 다 못해드려서. 나 맨날 이거 엔딩 멘트 할 때마다 너무 죄인이 된 기분인데, 그래도 제가 매달 이용신 청소를 하기로 여러분과 약속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나의 사연도 성우님이 읽어주실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믿으시고 계속해서 성원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저도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